도대체 고양이는 왜 발톱을 긁는 걸까요? 가구를 망치고 여러분의 가방을 망치고 여러분의 옷을 망치잖아요. 스크래쳐라는 행동을 통해서요. 고양이는 왜 발톱을 가는 걸까요? 고양이 스크래치는요 사실은 정상 행동이에요. 고양이 정상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구를 긁고 굴을 파고 여러분의 제가 아는 분은 샤넬백까지 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찌백하고 샤넬백 깔아줬다 그러죠 바닥에. 그래서 뭐 잘 사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세상에 잘 사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누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막 그냥 백도 긁고 옷도 긁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주로 하는 스크래치의 이유는요. 첫째는 발톱 관리. 고양이들은 발톱이 켜켜이 계속 자라나가요. 관리를 안 해주면은요 사냥을 할 수 없게 끝이 뭉툭뭉툭하게 달아요. 그럼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날카롭게 다듬으려고 발톱을 갈아요. 그러면은 갈면은 발톱이 뭉툭해지냐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는 순간에 바깥쪽 뭉퉁해진 발톱이 빠지면서 안쪽에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나요. 양파처럼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라나오거든요. 그래서 겉에 뭉툭해지고 지저분해지고 기능을 못하는 발톱을 벗겨내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요. 그것 때문에 발톱 관리 차원에서 발톱을 갈고 아니면 냅두면 계속 자라가지고 자기 발바닥을 찔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톱을 갈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마킹 행동이에요. 일종의 영역 표시 행동이죠. 시각적으로 긁어서 표시하고 발바닥에 페로몬을 긁은 자리에 발바닥에 페로몬을 남겨서 후각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땅, 내 구역 아니면 이 근처에 오지마, 너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마 이런 영역 표시 행동으로 마킹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관심 끌기 행동으로 하기도 해요. 이건 대부분 실내 고양이의 경우인데요.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흥분된 마음을 다듬으려고 주인을 쳐다보면서 긁는 건 대부분 관심 끌기 행동이에요. 그래서 빡빡 소리에서 쳐다보면 고양이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이러면 대부분 관심 끌기 행동이고요. 이런 경우는 주인이 막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고양이가 갑자기 야옹하고 반기다가 후다닥 하고 스크래쳐로 가가지고 주인 쳐다보면서 울면서 발톱 긁어요. 대부분 자신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인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발톱깎기 행동이고 되게 좋은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나친 불안감 때문에 발톱을 갈아요. 자기가 불안하거나 무언가 마음이 안 좋거나 무언가 두려우면요 그럼 발톱을 갈아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중에서 마킹이 만약에 심하다, 이 경우는 사실은 교정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마킹이 너무 심하면서 온 집안의 가구를 부시고 여러분의 핸드백을 막 망가뜨리고 벽지를 다 망가뜨린다 이러면 같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같이 살기 위해서 교정, 즉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불안감이 과해가지고 여기저기 마킹을 심하게 한다, 이런 경우도 역시 치료의 대상이 돼요. 나머진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정상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냐 치료가 안 필요한 경우냐, 약물이 필요하냐 아니면 정상 범위 아니냐는요 상담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저 같은 행동학 수의사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조율해서 이런 경우 약을 좀 써보자, 이런 경우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정상인데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고양이가 발톱을 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네일 매니지먼트죠, 발톱 갈기 위한 행동이냐 아니면 마킹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얘가 지금 주인의 어떤 주의를 끌기 위해서 관심 끌기 행동이냐, 아니면 얘가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 거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대부분 발톱을 가는 거는요 보통 재질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천이나 카펫에 주로 갈아요. 자기 발톱이 어디다 갈면은 발톱이 잘 갈리는 귀신같이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놓고 거기에만 해요. 자기 발톱이 잘 갈리는 곳.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소파가 제일 많고 아니면 가죽으로 된 소파, 레자 소파 혹은 카펫, 여기가 제일 흔하죠. 거기다 주로 발톱을 갖고요. 여러분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갈아요. 여러분이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여러분을 쳐다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마킹 행동은요 장소나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물건, 새로운 물건이나 특정 장소. 예를 들면 대부분 특정 장소가 만약에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키운 다묘 사육 가정이라면요 갈등이 생길 경우 마킹을 많이 하고요. 대부분 그게 갈등 장소예요.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 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이런 것 때문에 특정 장소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갈등 때문에 생기거나 불안한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길게 안 해, 짧게 해요. 착착 하고 이렇게 긁어서 천천히 공을 들이하는 게 아니고 착착착 갖고 다른 데로 가요. 무서워서 하는 거고 두려워서 하는 거고 공격받을까 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불안한 상황에서 짧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건 여러분 근처에서만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크래쳐를 놓을 때 항상 놓는 장소를 구석에 놓지 마세요. 주 생활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장소에 놓으세요.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장소에. 왜냐하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볼 수 있는 장소에 놓으세요. 이런 위치가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호자 근처, 여러분의 근처에서
발톱을 다듬게 되고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발톱을 많이 다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하고 여러분이 안 쳐다보면 또 안 해요. 여러분의 관심을 줄 때만 발톱을 긁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안해서 할 때 대부분 처음 온 고양이들이 어디서 빠각빠각 소리가 나면 얘가 이제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구석에 숨어서 아니면 침대 밑에 소파 밑에서 빠각 긁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야단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무언가 놀란 다음에 아니면은 고양이랑 다른 고양이 동거모랑 싸운 다음에 긁는 건 대부분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역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불안감이나 갈등이 원인이란 게 스크래치 행동 자체가 불안감이나 갈등이 원인이란 게 확인이 되면은요, 이것은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불안해하는구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구나, 이 안에서 얘가 뭔지 모르지만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하고요.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이게 여러 마리 고양이가 있는데 한 마리가 마킹을 시작했다. 이거는 사실 전쟁을 암시하거든요. 그 불안에 떠는 고양이를 치료 안 해주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거묘가 여러 마리 있는데 마킹을 갑자기 시작한 경우는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맞아요. 이 경우는 뭐 교정의 대상도 아니고 뭐의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치료예요. 이 경우는요. 그래서 약물을 치료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발톱 관리의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동거묘도 없는 데가 자꾸 가구를 긁어요. 가구를 자꾸 망가뜨려 그러면은요, 가구보다 좋은 스크래처를 사주는 게 정답이에요. 가구가 더 긁기 좋아. 예를 들면 가죽 소파인데 긁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자꾸 그걸 긁겠죠. 스크래처를 샀는데 스크래처도 안 보고 소파만 사줘요. 소파만 긁어요. 소파보다 긁기 좋은 걸 스크래처를 사주면은 당연히 스크래처를 긁겠죠. 소파가 더 긁기 좋은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스크래처를 사줄 때는 여러분 선호하는 스크래처를 사주면 안 돼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스크래처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원하는 재질의 스크래처를 써야 돼요. 첫 번째는 재질이 제일 중요해요. 긁을 때 그 느낌이죠, 고양이들은요. 그래서 아무 스크래처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종이 재질 많이, 박스라 그러죠. 하드보드지? 박스? 뭐 이런 종이 재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카펫 재질 쓰죠. 로프 감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스크래처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크래처들이거든요. 어떤 재질을 선호하는지. 두 번째로 고양이가 좋아하는 형태의 스크래처를 써야 돼요. 원형 기둥이다, 벽에 붙은 형태다, 바닥에서 긁는 걸 좋아한다, 사선으로 된 걸 좋아한다, 아니면 올라가서 긁는 걸 좋아한다, 끌어안고 양손으로 긁는 걸 좋아하는 애 있고요. 이렇게 긁는 걸 좋아하고 바닥으로 긁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스크래처를 선호하는지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요. 그 다음에 고양이, 일단은 스크래치의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 흔들리면 안 돼요. 대부분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그 다음 커야 돼요. 뭐냐면요, 고양이가 발톱을 긁을 때는 자연 생태계에서 대부분 나무에 긁어요. 온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펴면서 있으니까 팔을 쭉 들어서 쭉 긁어내려요. 바꿔 말하면 고양이 키만큼, 팔을 올린 키만큼은 최소한 커야 돼요. 흔들리면은요, 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크래처를 힘있게 못해요. 흔들리면 안 돼요. 단단하고 커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커야 돼요.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긁어요. 온몸을 쭉 펴고 어깨까지 핀 다음에 쭉쭉 긁어내리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온몸을 필 수 있을 정도 크기의 스크래처는 사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너무 조그만 걸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너무 흔들리는 걸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온몸을 피고 긁을 수 있는 훨씬 큰, 그리고 충분히 튼튼하고 안 흔들리는 소파가 이미 있는데, 침대가 이미 있는데, 그죠? 벽지가 이미 있는데 굳이 흔들리고 조그만 거 이러고 긁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긁을 수가 있는데요. 그죠? 당연히 더 크고 더 튼튼한 스크래처를 찾겠죠. 가구나 벽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스크래처, 생각보다 큰 스크래처, 생각보다 그 다음에 긁기 좋은 스크래처 사줘야 되는데, 이런 스크래처를 갑자기 창고에 넣는다든가 베란다 구석에 넣는다든가 세탁실에 넣으면 얘들이 쓸까요? 안 써요. 왜냐하면 스크래치라는 행동은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얘네가 있는 생활 코어 에어에서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크래치라는 행동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그 다음 주인을 쳐다보면서 긁고 흥분감을 나누고, 흥분했을 때 흥분감을 떨어뜨리고 관심의 대상을 떨어뜨리고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창밖을보다 흥분을 잘하는 애들은요, 다른 사냥물이나 다른 고양이 접근으로 흥분 잘하는 애들은 창가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창밖을 보다가 창밖을 보면서 긁는 거죠. 흥분감을 가라앉히려고요. 그래서 캣타워에 있는 스크래처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경우 캣타워는 전망이 좋은 곳에 있어요. 집안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자기 영역권 전체를 볼 수 있으며 주인이 들어올 때 바로 주인을 확인할 수 있고 창밖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캣타워에 붙은 스크래처를 고양이들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캣타워에서 밖을 보다가 바로 긁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가구를 스크래치 해가지고 가구를 망치는 애들의 품종을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벵갈이 역시 최고, 역시 미친 고양이의 진수죠. 그 다음에 도메스틱 숏헤어, 즉 코숏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즉 얘는 유전적으로 스크래치를 많이 하게 타고난 애들이에요. 특정 애들이 스크래치 얘가 잘하는 게 아니고 품종이 소인이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흥분을 잘하고 발톱을 갈아 사냥 본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자기 자신 본연의 어떤 야생성을 갖고 있는 애들일수록 스크래치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럼 딱 보면 나왔잖아요. 이제 벵갈이나 도메스테어, 즉 코숏 이런 애들이 대체로 스크래처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자, 스크래처의 재질의 선호도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로프를 제일 좋아한대요. 로프 강기 3줄이라 그러죠. 3줄 감아놓은 거를 가장 선호하고요. 위치는 어디냐면요, 2층 이상의 캣타워에 있는 로프 감긴 걸 제일 좋아한대. 이거는 선호도 조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직 기둥 형태를 좋아하고 2층 이상의 캣타워 그러니까 바닥에서 긁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2층 이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긁는 걸, 그러니까 높은 데서 긁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에서 고양이가 나무 밑둥을 긁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가지를 하나 밟고 긁는 애들, 아니면 위에서 긁거나 이런 애들이 많은 거고요. 캣타워에 달려있는 스크래처를 가장 선호하고 더 선호하는 건 로프. 그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카펫 재질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형 같은 경우는요, 세워놓는 거 말고 바닥형 같은 건요, 카펫 재질을 제일 선호했다 그러고요. 바닥에 내려놓는 거는요. 그 다음에 로프 재질을 선호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 종이박스 순서로 점점 재질에 대한 선호도를 보였다 그래. 사실은 종이박스로 만든 어떤 스크래처가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만큼 애들이 사용도 좀 덜합니다. 이게 먼지 많이 난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애들의 기호도가 좀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뭐 친자연적이잖아요. 또 재활용이 되니까는요. 재활용도 되고 뭐 가볍고 버리기도 편하고, 왜냐면 분리수거가 되니까 버리기도 편하고 가격도 싸고 뭐 그래서 많은 집사분들이 선호는 하겠지만 실제 고양이의 선호도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의외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나이별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얘들이 도대체 어떤 스크래처를 좋아하느냐를 연구했더니 9살 이하는 로프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32.5%가 9살 이하에서 로프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카펫은 25.1% 정도가 카펫을 선호했고, 종이로 된 건 일외로 18%밖에 안 됐어요. 18.2%만 종이 상자 쪽에 선호도가 더 높았다 그래요. 10살 이상은요, 카펫을 제일 좋아했다 그래요. 선호가 조금 바뀌었죠. 아마 조금 더 부드러워야 되나 봐요. 애들이 관절염 같은 것 때문에 너무 딱딱하면 긁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프가 22.9%, 근소한 차이지만 종이 상자가 19.6%, 종이 상자가 선호도가 제일 떨어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처의 형태로 다시 연구한 거를 보면은요, 9살 이하는요, 9살보다 어린 애들은요, 2층 이상 캣타워에 달린 스크래처가 무려 75.8%, 거의 대부분은 이걸 제일 선호했다 그래요. 그래서 캣타워에 달린 스크래처 있으면은 계속 그걸 잘 써주시던가 3줄을 계속 갈아가면서 좋은 걸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단순 수직 형태, 몸을 피고 할 수 있는 단순 수직 형태가 69% 정도 좋아했고, 기울어진 바닥 형태 24%, 그다음 기타 해서 대부분 수직 형태, 그 다음 2층 이상으로 올라간 형태, 이런 걸 가장 선호하고요. 아니면 바닥에서 서서 긁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10살 이상은요, 단순 수직 형태가 21.9%, 2층 이상 캣타워는 18%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10살이 넘어가면 얘들이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데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긁고 싶어도 애들이 관절염 때문에 올라가는 걸 주저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서가지고 긁을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래서 2층 이상 캣타워가 18%로 뚝 떨어져요. 10살 이상이 되면요. 그다음 단순 수평도 16.9%, 기울어진 바닥형 8.6%.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의외로 바닥 형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긁는 거를 아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뜻밖의 결과였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부적당한 스크래처를 한다, 자기 스크래처를 안 긁고 더 좋은 스크래처를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곳의 스크래처를 잡고 해서 가구를 망친다든가 벽지를 망친다,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내 집도 아니면 막 벽 잡고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아줄까요? 첫 번째는 스크래처를 줄이 발톱을 자주 깎아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발톱을 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니까 발톱을 깎아주면은 스크래치 행동이 조금 줄어든다 해서 발톱을 잘 관리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건 맨솔에담 스프레이. 고양이가 극악으로 싫어하는 최고의 냄새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단점이 있어요. 사람도 싫어한다는 거죠. 저도 머리 아프거든요. 양면 테이프 끈적여가지고 발바닥들이 기겁을 해요. 양면 테이프 붙여주는 것도 괜찮고, 은박지 붙여놓으면 애들이 그 바시락거리는 그 소리를 얘가 못 참아요. 은박지 쫙 붙여놓으면요. 그래서 은박지를 붙여놔도 안 긁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디클리라 그래서 옛날에 고양이 발톱을 수술적으로 한 마디를 제거하는 수술들이 있었어요. 그건 진짜 그냥 일반인들은 대부분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 이렇게 말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드리면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이 아니고 고양이 손가락 제거 수술이에요. 그래서 발톱이 자라나오는 손가락 첫째 마디를 잘라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발톱 자라나오는 뼈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요 그림처럼요, 손가락을 한 마디 쪽으로, 또 사람 손톱치면 손가락 한 마디 딱 자른다는 거예요. 일단 잔인한 것도 잔인한 거고, 발톱이 안 자라는 건 좋지만 잔인한 것도 잔인한 거고, 이런 게 문제지만 그거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관절염이 생겨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뼈가 없어지면은요,
그로부터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관절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증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요, 앞발 전체에 통증이 오그라들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행동학적 문제가 세컨더리가 생겨요. 첫째, 보행장애가 생기는 거는 뭐 절름절름 걷거나 뭐 이걸 둘째치고, 일단은 통증 때문에 이빨의 행동이 강화돼요. 즉 옛날 같으면 발톱으로 긁거나 따귀를 때리거나 때려야 되는 행동이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애들이 공격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학적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뭐 수술을 이게 뭐 잔인하다, 나쁜 거다, 안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관절염도 심해지고 통증도 심해지고 무는 행동이 강화되고 똥오줌도 잘 못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은 절대 금지예요. 이거는 뭐 동물 보호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부작용이 심해서 금지예요. 동물 보호 당연하고요. 일단은요, 손가락으로 어떻게 하면 자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하는 수술이고요.